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논제가 좀 넘어왔는데 이 얘기를 안 그래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에서 여러 입법들 준비를 했고 또 예전에 대법관 탄핵이라든지 청문회도 했었고요. 이런 것이 뭐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이거는 사법 장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사법 개혁으로 가기 위한 어떤 시동을 거는 것이지 이걸 뭐 위협이나 이런 걸 보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지금 민주당 쪽인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은 그런 구체적인 액션에 대해서는 좀 주춤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근데 이게 이제 진짜 불신의 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무너진 거예요. 상당 부분 우리 사회가. 네. 예컨대 헌법에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컨대 뭐 국회가 상설특검을 결의하면 네. 대통령이 지체 없이 검사 추천을 의뢰해야 되는데 근데 지체 없이가 우리가 보통 지체 없이 그러면 그 하루 이틀 정도 생각하는 거지. 길면 하루 그걸 이틀이죠. 넉 달, 일곱 달을 지체 없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에 우리가 모든 것을 세세하게 권력의 분립과 상호 감시 견제에 대해서 모든 걸 규정해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마치 재량처럼 보이는 백지로 놔뒀는데 이걸 악용하고 있었어요. 예, 이게 무너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서로 간에 불신이 최고조로 올라가지고, 예컨대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러면 진행 중인 재판이 헌법 제88조의 불소추 특권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84조. 84조. 네. 이렇게 문제가 돼 있으면, 원래는 대법원이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정해야 돼요. 아, 우리 대법원, 이 최고법원으로서 이걸 볼 때, 이거는 재판을 계속하는 게 맞다. 이러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도 그럼 헌법소원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어차피 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이거는 중단하는 게 맞아. 그러면 2030년까지 다 중지야. 이렇게 입장을 내면 또 국민의힘에서 불만이 있으면 그걸 또 헌법소원을 하면 돼요. 절차가 다 있는데 대법원이 지금 뭐라 그러냐 하면 그거는 개별 판사들이 알아서 하게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왜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 체제는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 감시를 제도화해 놨는데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헌법 정신을 존중한다는 신뢰가 있으면 기다려주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이게 돼요. 근데 지금 대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이걸 무너뜨렸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불신이 최고조에 달해서 민주당 쪽에서 입법을 하겠다는 거죠. 이 헌법 제84조의 해석에 관한 입법을. 그럼 어차피 이거 헌재로 또 가게 됩니다. 헌재 가서 또 결정을 받긴 받아야 돼요. 네. 다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괜히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모든 권력기관들이 헌법의 원칙과 정신에 입각해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거나 이상하게 해서 불신이 조장되어 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하면 안 되죠. 아니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특검을 해야죠. 아니요. 아니 판사는 예외입니까? 헌법 위에 있어요? 헌법 판사도 위에 있는 판사는 없고요. 실제로 헌법 위에 있는 것처럼 하죠, 지금. 아니요. 그거는 이제 인식의 문제이거든요. 지금 이제 유 작가님이 지금 현재의 대법원 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지난 정권의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 대해서 또 많은 주장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체제 하에서 특정 연구회 출신의 대법관이 몇 명이 임명이 되고 또 그 민주당에 속한 정치인들의 재판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그 말씀은 맞아요. 지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가 나오면 경의를 표하다가 이게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사법부를 어떤 식으로든 사법개혁의 이름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지금 그것이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면서 특히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과 맞물리면서 굉장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인가요? 그게 뭐 633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랬었는데 애초에 1심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또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지연하는 전술을 썼다라고 의심하는 의심 아닙니다. 그거는 네. 검찰이 증인이 45명이었고요. 변호인 그러니까. 증인이 4명이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자면은 예, 검찰이 상당히 거예요, 그거를. 그 얘기가 긴데요. 어쨌든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원이 헌법 위에 있진 않아요. 판사가 헌법 위에 있진 않아요. 그러나 정치도 선거도 법 위에 있진 않아요.
그거는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국회의원들은 검찰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하면 법원에 얌전히 나가요. 근데 국회가 대법원의 그 판결 과정에 대해서 위법의 소지가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청문회를 부르면 안 나와요. 법관은 안 나옵니다. 이런 불공평한 게 어디가 있어요? 서로 나가야죠. 그래서 제가 판사는 헌법 위에 있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형사소송법에 구속 비구속인의 구속 구금 기간은 시간이 아니라 날로 계산한다고 66조에 딱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담당 판사가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줬는데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도 안 하고 풀어줬고 그리고 다른 모든 피고인에 대해서는 다 지금도 날로 계산하고 있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네. 거는 대법원장과 그다음에 파기환송과 지금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소위 그 지기현 판사의 네. 구속 취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 주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념이라든지 정치 지향이 다르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선과 맞물려 가지고 민주당이 내놓으려고 하는 그 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재판 정지법입니까? 중지법입니까? 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위인 설법이다라는 그런 의심이 들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정치 행위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너무 과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나올 수 것이고요. 있죠. 좀 네. 정리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이 법이라는 게 네. 지금 이렇게 작가님하고 저하고 논란이 있는 이유가 한마디만 할게요. 법이 원래 해석하는 데에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아니요, 이 법 해석의 문제를 20초만 넘어섰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들이 7만 쪽이 넘는 소송 서류가 있는데 이틀 만에 2번 회의해가지고 그 항소심 유죄 판결을 그냥 엎어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서류 보셨냐고. 그럼 안 봤다고 그러면 평소에도 안 보고 하시냐고. 이런 거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근데 국민들에게 대답 안 해요. 기자들 질문도 안 받고요. 그 국회에 나오지도 않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 판결이 잘 됐든 잘못됐든 상관없이 이 태도는 그 자기를 귀족으로 여기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저는 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